청명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운동과 건강 5월 첫 주차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할 내용은 자기건강관리 중에 행복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게 생활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바시라고 잘 아시죠? 세바시에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제를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복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 WHO에서 정의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데,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자, 아프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 당연히 어디가 부러졌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났거나 육체적으로 괜찮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괜찮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일이 있어서 골치 아프고 이러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몸만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적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아니면 또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이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되게 불평불만하고 정말 기분 나쁜 일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우리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되게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안 좋은 환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따라서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겠고 행복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사실 조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친구보다는 긍정적이고 또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해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동생,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 달래주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행동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조금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조금 존중해주고 자기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마음 달래주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못생겼어. 왜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보고 뭐 긍정적인 면을 찾아봐서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요. 세바시의 상처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기라는 그런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선생님 소개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사실 제가 교수 같은 느낌은 아니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가서 제가 어디 가면 분위기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냐고 그랬더니 미장원에 가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솔직한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뭐 비도 오는데 강의다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졸리면 살짝 주무십시오. 캐나다에서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은 어떤 때 공포를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질문을 드리면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비슷합니다. 외국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4번이랍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얘기하고 틀리면 욕 먹으면 됩니다. 그냥 뭐 어차피 인생 뭐 정답인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여러분 외국 사람도 그때가 힘들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교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해야 되나요? 뒤로 하나요?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대에 몇 년 전에 수업을 갔더니 제가 이랬어요. 발표하시는 사람에겐 점수를 줍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수를 준다는데도. 막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나가세요. 네가 나가. 그러더니 뭐 나올 때도 정말 걸음걸이를 좀 당당하게 나오면 좋잖아요. 이렇게 딱 나올 때 사람 앞에 탁 나와서 뭐 안녕하십니까?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제가 걸음걸이를 따라 해볼게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이거를 2번 합니다. 이거 에? 이거 2번, 깻잎 3번 이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힘들어서 어떡하겠습니까? 면접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딱 보면 남 앞에서 말 잘할 사람은 전 눈동자만 봐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눈에 총기가 있는 여학생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이 눈에 들어오길래 여학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빼질 않아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걸음걸이도 좋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나와요. 인사도 딱 벌써 할 줄 알더라고요. 딱 복학생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안녕하십니까? 조국과 함께하는 제17대 여총학생회 회장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삶의 주제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주평화, 민족통일, 나 총장실 점거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복학생들은 독한년이라고 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니까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질서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전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최고의 인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 안에서 자유롭고. 연애하고 똑같죠. 남자가 여자에게 연애를 할 때도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먹을 거냐고 할 때 되게 리더십 없는 남자가 있어요. 오빠 뭐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이런 애들은 정말 매력 꽝이죠. 딱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뭐 먹을래? 뭐 이태리 음식 좋니? 프랑스 음식 좋니? 오빠는 삼각김밥이야.
너 바나나 맛 우유도 하나 먹을래?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따지 말고 엄지로 이렇게 빡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저 오빠가 리더십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질서 안에서 자유로울 때 최고의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코칭을 처음 하는 걸로 이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 앞에서 얘기하거나 아니 뭐 그럴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TV를 하면서 아주 지방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강의를 그 야매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찾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왜 왔는지, 제 클래스에서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정하고 얼굴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온 누구누구라고 해요. 예. 그럼 어떤 이유로 이 클래스에 오셨습니까? 저는 강사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순간 독한 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나한테 왔나? 제가 보기엔 나한테 별로 공부할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문제는 했더니 저는 되게 강의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되게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유연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선생님이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말을 딱 조리 있게 하시는 게 있으신데 사람이 너무 얼어있고 사람이 너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을 말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직업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심리치료사예요. 제가 선생님이 심리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심리치료 하시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실 텐데 선생님 마음이 그러시면은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분 안에 정말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정말 금방이라도 이렇게 제가 하면 울어버릴 것 같은 어떤 아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금방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얼어있고 너무 굳어있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선생님 정말 프로페셔널과 휴머니즘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전문 용어로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소고기죠. 한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알겠어요. 그러시더니 내려가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셔서 그분이 스피치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 안에 1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 재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서울에 살았어요. 잠실 쪽에요. 그런데 제가 12살, 제 남동생이 9살일 때 제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귀신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한강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자던 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집 밖을 도망가니까 엄마가 쫓아왔는데 이 딸이 이제 귀신이 쫓아오니까 한강에 빠졌어요. 그 점점 막 강 깊은 데로 가는데 허리쯤에 갈 때쯤 엄마가 다행히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뭔가 안 좋다. 딸이 갑자기 자다가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강물에 빠지지를 않나. 그래서 구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정말 영화처럼 집안 식구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9살짜리 남동생이 이제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어서 너를 잡아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마음이 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잘하기 시작했을까요?
지식과 몸만 자라고 사회적 역할만 잘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린데 몸과 마음과 사회적 역할만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 울지 말아야지. 잘 참는다.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좋아지시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2살짜리 선생님 안에 있는 아이한테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괜찮냐고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 꼭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선생님이 유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열등감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에서 젊은 여성을 이렇게 허그하지 않거든요. 의심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허그를 한번 탁 해드렸어요. 다 수업 이렇게 멤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고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오셨네요. 저 정말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짜증나. 아니에요.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순간 눈물이 확 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꼭 사세요. 패턴 강한 걸로. 표범이나 이게 큰 꽃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강사님, 저 이제 일부러 얘기하진 않지만 필요하면 제 클래스에서 제 동생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가 말하고 이런 것이 기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70%는 마음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막 재미를 학습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터넷 들어서 막 배우고 엄청 구려. 안 돼. 그런 거. 네? 하지 마세요.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라고요? 재미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네. 그리고 나 정말 꿈을 갖고 싶다면 꿈이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뛰고 싶다면 지금 현재 심장 뛰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인간은 좋아하면 복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묘하게.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놀랍네요. 놀라워요.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자, 보십시오. 중학생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바시는 오늘 오는 한 줄기 비 같은 건데요. 하나 듣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저희 안에 아주 놀라운 삶의 재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면 괜찮냐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거 하고 전 마칠게요. 인간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자기 마음을 안아준 거랍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실까요?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온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방송이니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이제는 수고하고 사는 나에게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 뒤지라고.
가끔 용기를 내셔서 혼자 있을 때 힘든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드냐고 한번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느 날 살다가 삶의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빼고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독화살을 맞으면 어떤 놈이 쐈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독은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수고하고 또 오전에 직장 생활 하시고, 물론 직장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더 힘들죠. 그 힘듦을 다 감수하고 저녁에 자기 마음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은 강사를 위해서 박수 치지 마시고 이 타임은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잘 들으셨죠? 아주 재밌으면서 또 아주 즐거우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요. 또 즐겁고 싶으면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불행한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는데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어른아이라고 성인이지만 자기 가슴 속에 안고 있는 문제, 그걸 털어내고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든지 그러면서 치유해야 되는데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사례에서 소개했던 사람은 조금 큰 건이지만 개인적으로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 털어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아, 제가 너무 저기는 너무 잘 살아, 아니면 쟤는 너무 잘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무엇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존중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를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자기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아, 그래, 참 너 열심히 살았어, 그래, 너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몸도 튼튼해지지만 또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자료 출처는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기. 자, 유튜브에 보면 세바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안내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거,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명상도 한번 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니면 내 안에 상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빨리 걷어내고 치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0분 이상 운동하기.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2단 줄넘기든 아니면 기본 줄넘기든 아니면 걷기든 아니면 조깅이든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씩은 몸을 움직여주고, 뭐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주변을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5월 첫 주차 2강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과 2강 다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